네, 진광고등학교 2학년 이번 중간고사 시험 총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지문부터 살펴볼 건데요. 결핵 지문 이거 교과서 지문이었죠. 논쟁도 교과서 순자와 르누아르까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이었고요. 거울 뉴런부터는 이제 모의고사와 수능이 결합된 외부 지문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딱 4개 이렇게 해서 지문이 배열됐고 그래서 기존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 출제 지문은 평이한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항은요, 조금 많았어요. 왜냐면 총 합해서 지금 31문제잖아요. 그럼 이걸 시간 내에 풀기에 조금 버거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한 학생들도 몇 명 있었기 때문에 시간 분배에 있어서 좀 잘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난이도는 먼저 말씀드리지만 제가 중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우리 학원 기준으로, 저희 학원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항별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에서는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방부터 볼 건데요. 거울 뉴런이 그 모방과 밈 그거거든요.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용 전개 방식이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난이도를 중2라고 설정한 이유는요. 중상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서 서로 상반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상반되다라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도킨스와 블랙모어가 다르듯이 그런 걸 골랐어야 됐는데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단어를 물어보는 어휘 문제였는데 왜 하냐. 너무 쉬웠어요. 왜냐면 단어가 일어나다에다가 밑줄이 쳐져 있는데, 여러분 네이버에 일어나다 이렇게 쳐보잖아요. 그럼 뜻이 11개인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운 그런 다이어는 아니었고 좀 쉬운 거였어요. 그래서 다이어 중에서도 의미가 너무 비슷하면 구분하기가 힘든데, 얘 같은 경우는 일어나다가 정말 뭐 자리에서 일어나다 상황이 뭐 발생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는 거에 대해선 쉬웠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다음에 서답형 1번 같은 경우에도 중인데요. 왜 중이냐? 이 서답형 1에서 연계된 보기가 그 미미 기억나죠? 미미였거든요. 그 원숭이 미미요. 그래서 걔가 원래는 모의고사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 거로 나왔었냐면 비모방정 사회적 학습 이걸로 나왔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다른 이제 모방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출제가 됨에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이 혼란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자, 그리고 데이터 이동권에서는요 9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웠어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데이터와 의견 양극화 14번까지 틀린 친구는 조금 반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서도 할 말이 있는 게, 이게 지금 얘도 그렇고 얘네 둘 데이터 이동권과 브레턴 우즈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이에요. 브레턴 우즈 수능 지문이었고 데이터는 모의고사 지문이었는데, 이 모의고사랑 수능에서도 연계된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그대로 적용됐어요. 왜냐면 그 문제에서도 뭐였냐면요.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그런 선지가 있었습니다. 무상으로라고 하는 거는 돈을 받지 않고 뭔가 이익을 올리지 않고인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본문에서 수익을 올릴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거 맞죠? 왜냐면 무상 전송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난이도를 하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답형 2번 같은 경우도 단어장이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 조금 이따 소개할 거지만 단어장을 배부했거든요. 그 단어장에 있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는 하다라고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16번 문제가 이제 관건인데, 난이도가 상이잖아요. 16번 문제가 절대적으로 어렵다? 이건 아니지만 조금 혼란이 있었을 게 정답선지. 정답선지에서 뭐였냐면, 거기에서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그러니까 거기에선 독일과 일본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의 환율을 하락시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구에 대한 여타국의 환율을 내렸으면 어쩌구에 대한 이 달러화의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환율은? 미국의 환율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게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했죠. 환율이 오르면 경상수지가 어떻게 돼요? 흑자가 돼요. 개선되고 완화되죠. 그쵸?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라는 말은 뭐가 많다라는 뜻이죠? 그쵸? 수출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이 많으면, 여러분, 수출이라고 하는 건 지금 물건을 파는 거예요. 뭐를 받고? 돈을 받고. 그러니까 국제 유동성인 이 달러화가 주변에 돌아다니지가 않고 미국에 밀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유동성 공급이 안 되겠죠. 왜?
이 달러화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틀린 거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틀렸을 수가 있어서 난이도를 상으로 설정을 한 거야. 근데 정말 억울한 거는 수업 시간에도 뭐 우리가 오답 정리할 때도 직보 때도 여러 번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 이 인지 구조가 안 됐다라는 건 기본 개념이 익히기가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난이도가 높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16번을 틀린 건 조금 문제다. 열심히 학습이 잘 안 됐다는 증거니까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서답형 3번 같은 경우도 뭐 어렵지 않았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르누아르랑 순자성악설은 인문예술 분야의 글읽기였는데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실수만 없었다면 맞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보는 진강고등학교 2학년 우리 재원생들이 의문이 하나 들 건데 난 어려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일단 여기에선 저희가 적중 사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강고등학교 1학년, 뭐 다른 학교의 경우에서도 저희가 이제 손필기 자료가 거의 이제 뭐 필수는 아니지만 담당 선생님이 주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번에 진강고이는 손필기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인지 구조를 얼마나 잘 이해했냐, 본인이 정리하는 게 큰 시험 포인트였기 때문에 따로 필기를 배부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도 저희가 2회밖에 못 쳤잖아요. 저희가 원래 매주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중 사례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 중간 퀴즈나 저희가 수업 시간 리테스트에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따로 싫진 않았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4번이 틀린 게 되는 건데 그 전에 일단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낚이면 안 되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선지는 너무 친절해요. 왜냐면 일단 밈이라고 하는 게 유전자와 비슷하고 그리고 유전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유전자는 유전과는 비슷한 방식인 거죠. 유전자가 유전의 방식을 통해서 복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쵸? 유전자와 달리 밈은 그래 비유전적인 방식이었어. 라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동영 모의고사에서도 출제가 됐죠. 밈은 유전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틀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 자체가 완전 틀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앞에가 틀렸죠. 관점을 잘못 연결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쉬었다. 자, 그리고 얘도요. 적절하지 않은 거였는데 르누아르에 관련된 지문이었어요. 르누아르 관련된 지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르누아르는 한 작품을 보고 글쓴이의 감상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그게 시험 포인트였고 역시나 그렇게 나왔죠. 그렇죠? 기타를 연주하는 스페인 소녀가요. 소녀의 표정은 우울한 듯 보이는 게 아니어서 3번이 틀린 거여서 답인데 우리가 지금 6번 문제 동양 모의고사에서 문제에서도요. 스페인 소녀는 우울한 분위기가 아니라 라고 했죠. 그쵸? 근데 아니라 그랬는데 왜 맞대요? 틀린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저희는요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일단은 그 교과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본, 이 표지로 제본을 해서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외부 지문 많이 들어갔잖아요. 내 지문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예쁜, 귀엽지 않나요? 저희 학원 캐릭터? 따로 저희가 표지 제작을 해서 따로 배부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진강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손필기 자료 안 준다 그래서 많이 상심했던 표정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거는 근데 내가 손필기 자료를 줘도 의미가 없다. 그 의미 없지 않냐? 본인이 정리하는 건데 이거는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이제 애들이 그래도 그런 표정을 봤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비문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면 단어가 아주 큰 시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단어장을 따로 정리를 해서 나갔고요. 단어장에 이제 들어가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요. 다이어가 되게 많은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랬죠. 일어나다는 뜻이 11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다이어가 많은 것들을 제가 넣어놨고요. 여기 보여요? 횡행하다? 시험 단어 답이었잖아요. 서답형 답이었죠. 횡행하다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록을 했고 굉장히 적중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의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체계적인 학습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점, 중간 퀴즈와 클리닉은 매주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역시나 중간 퀴즈에서 만약에 의견 양극화가 나갔다면 다음 주 리테스트는 의견 양극화가 되는 거고, 여기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클리닉도 의견 양극화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 주차별로 배운 걸 최소 한 번, 두 번, 세 번 까지 복습을 하게 되니까 아주 큰 복습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자, 동형 모의고사도 매주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그래도 3주에 한 번씩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저것도 복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온라인 강의실이 항상 열려 있는데요. 재원생에 한정해서. 자, 이거를 일단 저희가 대면 학원의 장점이긴 하지만 단점이 뭐예요? 졸거나 늦게 오면 재수강이 불가하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처럼 인강 장비를 활용해서 영상 녹화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깨어있고 들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복습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열어둡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안 보이시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신 대비를 다시 듣고 싶다면 재수강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비대면 학습의 효과도 거둘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그리고 온라인 자료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시험 직전이죠. 시험이 이제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에 저희가 자료실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풀었던 중간 퀴즈,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등등 여러 문제 해설지를 올려줍니다. 당연히 이거는 못 뺏겨요. 왜냐면 이미 마지막 자료까지 나가고 질의응답이 완료됐을 때 업로드를 해주는 방식이라서 베낄 우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설지를 보고 싶거나 하는 경우에 들어가서 오답 정리하다가 다시 한번 참고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이 항상 답지 언제 올라와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의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 좀 익숙하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가 새로운 문제 유형을 선생님이 만든 건 아니고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를 선지만 바꿔서 출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연계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화된 응용이 필요가 없었어요. 조금 아쉬워요. 저는 조금 더 문제가 변별력 있게 좀 집요하게 문제가 나왔더라면 우리 학원 학생들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대부분 모의고사 연계 문제라서 뭔가 다른 친구들도 더 맞게 하려고 배려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 개를 골라야 되는 문제 특히나 많았던 것 같은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배열이 되게 많았죠. 그쵸?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 우리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뭐 비읍까지 있었던 문제도 있었고, 뭐 예를 들어 6개 보기를 내가 다 알진 못해도 뭐 5개만 알고 하나 잘못 가로운 경우에도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지문의 순서를 배열해라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충 알면 완전 틀리는 문제. 그래서 본인의 허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바로 감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 내용 전개 방식은 기본 문제로 출제됐어요.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는 문제도 굉장히 많았는데 기본 문제다 보니까 맞추고 들어가야 되는 거. 그리고 어휘 문제가 3문제 출제됐는데요. 절대 많이 출제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존의 출제 기조도요. 어휘 문제 한 3-4문제 그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기존 출제 기조를 따라갔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외부 지문이 연계가 많이 됐죠. 보기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지문이라든지 그런 외부 지문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어렵지 않아서 그거를 잘 파악하면 됐습니다. 근데 다만 외부 지문도 연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여러 개를 골라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 수도 31문제로 좀 많아서 시간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풀었더라도 검토를 못했다거나 좀 아쉬움이 남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총평이에요. 그래서 1등급을 예상을 해보자면 이번 중간고사만 따졌을 때 90점 정도가 아닐까? 왜냐면 객관식 한 2문제 정도 틀리고 그 다음에 서답형에서 2점 정도 감점이 된다면 좀 1등급 문 닫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 한 92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숙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기말고사를 대비할까?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기말고사 달라야 되죠. 그쵸?
자, 일단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대한 변용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화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기존에 풀었던 문제는 내가 다 알아라는 그런 무의식의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치만 여러분들 이거는 영업 비밀이긴 한데 우리만 알고 있기로 하고 영업 비밀이 뭐냐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많이 틀리거나 아니면 이거 또 풀리면 또 틀릴 것 같은데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폼을 바꿔서 또 주잖아요. 또 틀려요. 그리고 본인이 맞았던 문제도 또 주잖아요.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학습이 안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그거를 본인이 잘 몰라요. 그래서 본인이 인지를 하고 내가 아는 거, 내가 모르는 건 무엇일까라는 이 기준을 잡고 들어가면 완벽한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항상 그렇잖아요. 모든 선생님들도 그러실걸요. 문제 읽다가 영어도 그러지 않아요? 끊고 이렇게 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맞는 내용이야. 근데 여기까지 끊어보자. 이건 맞는 내용이야? 아니야. 틀린 내용이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리고 단어의 정의만 보고 단어 뜻 써야 되는 거 있었죠. 횡행하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좀 기를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 거시적인 관점을 기르자. 거시적인 관점이 뭐예요? 전체를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이번 시험에선 특히나 좀 내용 전개 방식이나 글의 주제나 글의 특징이나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세부적인 내용도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좀 왜 그렇게 세분화된 내용을 내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거시적인 관점을 기르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3주 뒤에 이 영상을 찍은 3주 뒤 이게 시점이 저희가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틀 뒤인데 끝나고 나서 이제 3주 뒤에 바로 또 기말고사를 들어가야 돼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이고 2학년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마무리를 잘 해봅시다. 시험 끝났는데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조금만 쉬다가 조금만 쉬다가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